공부가 될 것이냐? 제가 항상 얘기하는 아마 다른 강사들보다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일 거예요. 양감. 양감은 덩어리. 덩어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중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반사광이죠. 여기서도 특히나 자연물이 아니라 인공물이라서 더 필요해요. 자, 여기서 보면 다 녹색이고 요만큼이 어두워져 있죠? 연두빛, 우리가 좋아하는 연두빛. 이만큼이 다 반사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밝은 톤, 중간 톤, 어두운 톤이 있고 여기 살짝 비쳐져요. 비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 반사광인데 그림을 그릴 때는 또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붉은 계열이니까 반사광 부분은 다른 색으로, 뭐 푸른 계열도 괜찮고 조금 다른 빛깔로 돌아가는 느낌을 표현해 주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돌아가는데 여기 하이라이트처럼 표현이 밝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남겨주거나 닦아내는 방법을 하거나 하시면 좋고, 여기서도 보면 어둡고 뒤에 살짝은 보이는데 이게 밝은 부분처럼 반사광을 좀 넓게 잡아주면 그림이 쑥 돌아가는 효과가 날 거예요. 색감들이 알록달록 있는데 칙칙하지 않게 원색 그대로 쓰는 방법. 우리가 보통은 두세 가지를 섞어주세요 하는 편이에요. 익은 색깔도 쓰고 다양한 색을 썼을 때 섞어주는 편인데, 이거는 원색 컬러가 또렷하니까 그냥 곧대로 있는 색을 많이 쓰셔도 괜찮아요. 우리가 항상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데 손이 막 움직일 때도 있는데, 오늘 일부러 하나 선택하셔서 하나로만 해보는 방법 보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림에 너무 집중하면 자꾸 까먹는 거. 그림자는 조금 넓게 잡는데 물체와 맞닿는 부분에서 시작한다는 거. 끝에서 쑥 나오는 것보다는 얇게라도 살짝 선으로라도 시작을 하면서 그래야지 물체가 맞닿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물통을 보면 그림자가 사방으로 있어요. 형광등이 여러 개니까.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만 정해야 돼요. 오른쪽으로 하거나 왼쪽으로 하거나. 그래서 실물 보고 할 때는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보는 위치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교재나 사진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사진에는 지금 또렷한 거예요. 제가 교재로 쓸만하니까 이걸 갖고 왔는데, 그림에 만약에 사방에 그림자가 있으면 사진에 그림을 그릴 때는 하나로만 정하는 게 좋다. 그림을 사진에서 그림으로 변화하고 변환한다고 하죠. 제가 사진을 변환한다, 그림으로 변환한다 했을 때 조금 단순하게 만들어주는 거 보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접시가. 근데 제가 아마 이따가는 이만큼이 번지게 할지도 몰라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 둘, 셋, 네 개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이쁘게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래, 받침은 4개, 컵은 5개네요. 그 심리도 저도 알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있다 해도 제가 풀어지는 게 되면 선생님들도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것도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급하게 하나를 꼼꼼하게 하는 게 급하다면 그 단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나는 선생님처럼 안 되지가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 된다는 거고요. 제가 연필로만 스케치를 해놨어요. 이제 때로는 스케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여기다 놓고 막 쓰면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선택을 했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스케치가 뭐 똑같지 않더라도 비스무리 하면 된다라는 생각하시면 돼요. 얘보다 얘가 좀 조금 통통해졌어요. 그래, 괜찮아요. 그런 건 지장이 없는 거고, 내가 오늘 알록달록한 겹쳐져 있는 컵을 해본다라는 의미를 두시면 되고, 자, 채색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뭐부터 할 것 같아요? 컵. 그죠? 컵부터 할 수도 있고. 반사광.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 그거 뭘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상관없는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여쭤본 이유는 배경을 걱정할까 안 할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배경을 선택을 하는 것도 자기 자유예요. 알록달록하니까 뒤가 밝거나 어둡거나 무슨 색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알록달록함을 강조하기 위해선 뒤에 있는 건 은은해도 괜찮겠다. 강하거나 이러면 다 양쪽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분위기만 그냥 흐리게 은은하게 잡고 시작하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번에 새로 구입한 종이들도 그렇고 다 수채화 전용지로 좋은 그 종이죠. 수채화 전용지로. 그래서 번짐을
잘 될 수 있는 종이들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막 칠하는 것도 좋은데 번짐을 내가 이런 결이네, 이 물을 이 정도 쓰니까 이 정도 번지네, 이런 거를 조금 하시면서 그림을 그린다에 집중하는 것보다 물을 어떻게 사용할까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일반 캔트지가 아니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이렇게 싹 번지고 이쁘다. 근데 이렇게 선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선이 되네. 이게 물의 양의 차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물을 조금 더 진하게 하는 방법들이 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연구하는 건 어려워요. 근데 내가 물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리고 번졌을 때 이거를 머릿속으로 기억을 못할 수는 있는데 내 손끝의 감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또한 반복을 하는 거죠. 지금 컵을 조심조심해서 끝에를 맞추고 있어요. 이따가 뭐 커버 해야지 하면 얼룩이 돼버려요. 이게 얼룩얼룩 선이. 그러니까 선은 붓으로 필력이긴 해요. 이것도. 그래서 선을 끝에다 이렇게 하실 때 깔끔하게. 배경을 흐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큰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진했으면 더 조심해야 되겠죠. 자, 지금 그냥 은은하게 이 색깔은 아니지만 밤색 계열로 했어요. 파랑, 노랑 뭐 이런 색깔이 있죠. 여기에다가 이 색깔이 살짝 있는 것들을 조금씩 넣어줘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은한 빛깔이어야 되지 파란색이다, 빨강색이다 이런 거보다 부드럽게 얘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배경할 때 무엇보다 다른 거를 칠하는 것보다 조금 마음 편하게 내가 물감 칠하기 예행 연습이다 라는 마음으로 배경에다가 조금 손 푼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제를 잡아주는 과정이 조금 그림을 그릴 때 단계라고 보셔도 돼요. 자동으로 손잡이 되는. 그렇죠. 배경을 해야 하얗게 칠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멘트 좀 잘 해주세요. 유튜브 딱 들었는데 그런 게 너무 좋아. 툭 나오는 말투. 좋아요. 배경이 필요해야 하는 거 하려면. 컵이 색도 안 칠했는데 돋보이는. 그리고 배경을 할 때도 색깔을 어떤 색으로 할지 그거를 좀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그릇을 얘기했을 때 뒤를 뭉칠지도 몰라요 했죠. 스케치 또렷하지 않아요. 앞에 부분만 강조가 되고 또렷하면 뒤에는 묻혀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 둘 이렇게 한다니까 이제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지금 다 경험했으니까. 그럼 그리고 지금 뭉쳐졌어요. 뭉쳐졌고 지금 뒤로 은은하게. 그래서 그림자는 한 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건드려도 되는데 스케치를 좀 진하게 해야 되나 그럼? 아니? 이 그릇의 색깔이 흐리니까 진하지 않게. 네. 그릇이 진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신경 쓰고 싶은 부분에 때로는 신경을 덜 써야지 그게 가볍게 처리가 될 때가 있어요. 최대한 한 듯 안 한 듯. 한 듯 안 한 듯 하면서 가볍게 했을 때 그 표현이, 지금 제가 이걸 툭 쳤죠. 치면서 올렸어요. 그럼 끝에까지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붓에 눌러서 쭉 누르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강약 조절할 때 위로 올리면 얘가 끝에까지 안 가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 알려줘도 잘 안 돼요. 저는 있는 거 다 알려드리고 싶어. 알려줘도 잘 안 돼요. 근데 진짜 그림에 따라 어떨 때는 이 얘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경험이 말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경험치가 이제 여러 가지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만큼이 색상이 뒤에 배경하고 비슷하죠. 이게 사진상일 수도 있고 이게 실제로 연두빛일 수도 있어요. 이 색깔의 세트로, 뭐 세트별로 있을 수도 그런 것 있고.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저 색깔 이쁘게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쏙 들어가 있으니까 색깔을 다른 색깔로, 이 연두빛으로 하고 싶은 거는 위에만 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에만 하고 밑에다가는 보이는 것처럼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색깔로 가볍게 가줬을 때 쑥 빠지는 그 들어가 있는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보여드리지 않으면 생각을 못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쪽보다 어두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색깔로 속에다가 살짝
보이는 거대로 하지 말자 이 마음이 이제 더 들어가죠.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그 마음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가지고 제가 또 해놓으면 그게 더 이쁜 것 같잖아. 그죠? 지금 상태에서 위에다가 조금 더 진한 걸로 해서 좀 더 이쁘게 화사하게 살짝씩 남겨주는 거는 이 플라스틱이 됐던 사기 그릇이나 유리나 그런 질감 처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뭔가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오돌도돌한 살짝 그 효과가 있거든요. 그릇에 뭐 페인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붓에 덩어리를 살짝 묻혀서 그냥 살며시 붓끝 가지고만 연습하듯이 붓끝으로만 살짝 달랑달랑 붓끝에 달랑달랑 하는 효과들이에요. 이렇게 조금씩 여기서는 이제 그림자가 될 거라서 조금 진해도 될 것 같아요. 쿡 찌르고. 그래서 물을 쓸 때 물감을 쓸 때 눌렀다 뺐다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 말러가는 동안에 그림자를 여기를 한 번 더 진하게 할 거예요. 쫙 이렇게 과감하게 어떻게 그죠? 근데 보시고 또 겪어 보시고 해보시고 하다 보면 또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막 하고 싶다라는 마음과 현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하시다 보면은 눈으로 익혀 보시고 손끝에 또 되실 거예요. 자, 지금 시작되는 부분을 조금 진하게 하고 점점점 흐려지게 한다고 했죠. 이 정도 됐어요. 여기를 하면서 얘를 말리는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파란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파란색 컵인데 이 뒤에는 조금 고동빛이거나 붉은빛이거나 다른 빛깔이면 되겠죠? 이렇게 강한 색으로 빨강색인데 이 색으로 하면 어떨까? 조금 강한가 하면서도 파랑이 강조가 되면 크게 강해 보이진 않아요. 이 빛깔이. 그래서 조금 더 용기 내는 방법으로 해볼 거고요. 여기 사진에는 이 조금만 반사광이 보여요. 근데 제가 넓게 칠했어요. 그래야지 중간에 섞여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싹 살며시 이만큼 칠하다 보면 뒤에까지 많이 내려가니까 그 겹치는 부분을 조금 넓게 잡아준 거예요. 자, 파란색을 이쁜 걸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원 컬러라고 그랬어요. 원색 하나. 그럼 하나를 정해서 하는데 요럴 때 주의할 거 꽉 채워서 할 것 같죠? 꽉 채우면은 그 반질반질한 효과가 들라요. 조심조심 해가지고 끝에 부분 살짝 남기면 컵이 새 거 같고 반질반질 이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색깔을 비비면서 꽉 채웠어요. 꽉 채운 것은 면적을 칠한다라는 효과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짝 칠하고 색깔을 과감하게 쓰는 연습도 될 거예요. 여기서도 쭉쭉쭉쭉쭉 하면서 터프하게. 이게 오늘 제가 이제 의도한 부분이 컬러를 많이 써보시면서 과감하게 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색깔을 쓰면서 오늘 제가 이 옷 입었잖아요. 컬러가 있는 이 옷을 입으면 조금 상쾌해져요, 마음이. 어떨 때는 좀 점잖고 싶다 할 때는 색깔을 좀 이제 어두운 색깔 쓰기도 해요. 그게 기분인 거야. 그날의 기분인데 오늘은 이제 컬러를 입고 싶다 하는 게 발랄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 자, 요만큼은 남겨놨어요. 위에서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도 보이진 않지만 거기도 같이 내려가는 부분을 해주려고 제가 이제 하다가 그 부분을 남겨준 거예요. 자, 여기에서 단계가 너무 심한데 이럴 때는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섞어주고 그러면 중간 톤도 생기고 습수가 되면서 너무 여기도 단계가 심한데 이러면 하면서 조금 더 추가하면 돼요. 그 대신에 지금보다 물이 많으면 얼룩이 될 수 있어요. 요럴 때는 물감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양 조절이 이제 수채화를 잘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그림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컵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뭐 또 색깔마다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또 보여줄 거예요. 손잡이를 보여줄 거예요. 아, 이거 백색에다가 금색이 있네. 금색은 없어. 금색이 없을 때는 노랑이나 황토색 쓰시면 돼요. 근데 저기가 이게 손잡이가 돌아가고 있고 속에 쏙 말려져 있고 저거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죠. 자, 그냥 무채색 옆에 있는 어디 구석에 있는 조금 저기한 색깔들 골라가지고 자,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그냥 쓱 칠했어요. 쓱 칠하고, 좀 단색이다. 그러면 조금 다른 색깔 뭐 있는 거 좀 추가해서 어딘가는 조금만 더 넣어줘도 돼요.
그림에 자꾸 부담을 갖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어저께 우리가 이거 제가 주문 잘했으니까 다음 주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붓에 물기를 쪽 뺀 다음에 이게 되게 날카롭고 뾰족해요. 날카로운 건 딱딱하진 않으니까 붓이죠. 그 다음에 물감량을 많이 찐득하게, 그래서 물감이 너무 굳어 있는 것보다는 쫀득쫀득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색깔 노란색 찍었어요. 자, 근데 노랑보다 좀 진한 게 갈색이 될 수도 있고 뭐 황토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가 아까 칠했는데 덜 말랐어요. 끝에만 살짝 선을 갖다가 안 갖다가 선의 표현을 이렇게 끝에다가만 해주고 나서 내가 어디는 좀 더 번졌으면 좋겠다면 물만 살짝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손 그 끝에 있는 색상이 들어간 부분이 표현이 되면서 생각보다 쉽게 정리가 되고 자연스러움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인공물인 느낌이 팍 나는데 여기는 얼룩얼룩하면서 멋을 부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데다가 살짝 진한 부분이거나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부분만 건드려주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이렇게 칠할 때 너무 쫙 그려버리면 선이 돼버리니까 조금 하다 말다 하는 자연스러운 선, 그것을 이어지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요런 거 쏙 들어간 부분 표현, 이런 데도 좀 빈틈 안 되게 하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 조금씩. 그럼 나중에는 이게 어우러졌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하고 사진 올려드리겠습니다.